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데바이스 2기생의 리더인 리오나가 바로 메네라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 데뷔한 지 3일차에 바로 메네라 터져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사과 방송하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인재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데뷔 3일차에 첫 번째 게임 방송을 하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메네라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뭐라 하니까 바로 대가리 받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생 아이돌 팬덤들이 리오나의 이 소식을 듣고 내 저럴 줄 알았다. 리오나 원래부터 AKB에 있을 때부터 쟤는 메네라 오즈는 애였다 이러면서 거의 AKB 팬들한테도 폭탄 처리반 취급을 받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퐁퐁남이 된 거야. AKB 팬들은 지금 우리 버튜버 팬들한테 야, 너네들 잘 데리고 갔다. 리오나한테 한번 당해봐. 너네들 멘탈 터질걸? 너네들이 리오나 감당할 수 있겠어? 잘 데려갔다. 고맙다. 앞으로 잘 데리고 살아라 이러고 있다 이거죠. 도대체 리오나가 어떤 사고를 쳤냐. 11월 12일날 라이어스바 게임에서 논란이 터진 겁니다. 어떤 논란이었냐면 게임 도중에 나 질렸다 이러면서 게임 방을 터뜨리고 나간 다음에 딴 거 해야겠다 이러면서 우따와꾸를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염상이 터졌다 이거죠. 일단 염상이란 단어는 불이 붙었다는 소리입니다. 활활 타올랐다는 소리고 한국어로 따지면 논란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일본식 용어라서 한국 애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왜 염상이냐. 일단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트위치에서 방송을 보던 사람들은 이게 왜 염상이야? 라고 생각하거든? 그쵸? 치지지, 트위치, 아프리카는 방장 마음이야. 방송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이 게임 하다가 재미없으면 딴 게임 하고 잡담하고 유튜브 방송 좀 보다가 노가리 까다가 카페 탐방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대충 끝내는 거야. 그쵸? 근데 호로라이브는 아닙니다. 호로라이브는 완전 기업형 버튜버로서 게임사한테 안건도 받고 광고도 진행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주부터 이미 요번 주에 할 계획이 다 짜여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을 진행하는 게 호로라이브 버튜버였기 때문에 호로라이브는 1시간 정해진 자기가 선택한 게임을 예고했던 게임을 제대로 정성껏 플레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게임을 버튜버가 한다고 했으면 시청자들이 같이 그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가지고 그 게임을 구매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시청자 참여도 하고 그 게임에 관한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한다고 해놓고 안 하거나 한다고 했다가 대충 찍사고 던져버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게다가 얘는 지금 기업세로서 해서는 안 될 말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이 질렸다라는 소리 했거든. 이 게임은 너무 지루해서 못하겠다, 재미가 없다, 나 때려친다, 나 원래부터 잘 질리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거를 끈기 있게 못하는 건 게임 탓이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야. 이런 확대 해석이 될 정도로 질렸다, 그만해야겠다, 이 말은 게임 제작사한테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기를 거슬리는 말이에요. 그쵸? 일반인들이면 괜찮아, 재밌고 재미없고 내 솔직한 의견인데 영화 보고 재미없다고 할 수가 있지. 음료수 마셨는데 이거 맛없네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업 소속의 버튜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자신의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기업이 만든 게임사가 만든 게임 했는데 재미없다고 말하면 앞으로 얘한테 게임사가 광고를 줄까? 안 주잖아. 야, 우리 게임을 광고를 줬다가 얘가 너무나도 솔직한 애라서 우리 게임 해놓고 돈도 받아놓고 광고해달라고 했더니 재미없다고 하면 얘가 기업세로서 방송을 해가지고 광고를 받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막 자기 마음대로 게임 질렸다고 그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호로라이브는 여태껏 게임사의 광고를 받아와가지고 수익을 얻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게임이 재미없다고 내던져 버리잖아. 그러면 게임사들한테 외면을 받아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게임이 재미없다고 내던져 버리잖아. 그러면 게임사들한테 외면을 받아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호로라이브 멤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데뷔하자마자 염상이 터진 거랑 마찬가지죠. 3일차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리오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보러 온 시청자 대부분은 호로라이브의 팬덤이지 리오나 개인의 팬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로라이브 팬덤이 얘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면서 보러 와주신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자기 개인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란 말이야. 일주일 정도는 시범 기간입니다. 걔네들은 네 팬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낙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내 찐팬들을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얘가 3일 만에 이딴 짓거리를 해버렸다 이거죠. 원래 자기가 아이돌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팬들이 정긍정을 해줬을 거야. 왜? 자기가 별거 아닌데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입만 털어도 사람들이 봐줬거든. 그리고 정긍정 해줬거든. 맞잖아. 아무런 컨텐츠 따위 없어. 나 때문만 해도 사람들이 봐줘. 왜? 내가 아이돌이니까, 내가 얼굴이 이쁘니까. 그쵸? 그런데 유튜브에서 버튜버 사업을 하면 얼굴은 다 이뻐. 다 고만고만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싸움이 되는 겁니다. 컨텐츠, 그 다음에 말빨, 재밌는 걸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도 지가 아이돌인 줄 알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버튜버 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됩니다. 근데 데뷔한 지 3일 차인 애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 1년, 2년, 3년 되잖아? 그러면 자기 개인 팬층이 생겨. 충성도 높은 루나이트, 노우사기 이런 애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게임하다가 재미없는데? 딴 거 해야겠다. 이래도 됩니다. 그래도 정긍정해줘. 너네들은 알잖아. 얼마나 무지성으로 빨아주는지 알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쵸? 그런데 데뷔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지금 얘를 빨지 말지 고민 중인 애들이란 말이야. 호로라이브 팬더 낙수 효과를 받은 거야. 어떤지 한번 보자. 얼마나 재밌게 방송하는지 보자. 팔짱 끼고 짝다리 짚고 이렇게 고개 살짝 꺾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네가 잘하면 앞으로 봐줄 거고 아니면 너는 안 본다. 심사위원들이란 말이야. 지금은 무지성 흑우 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딴 짓거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죠. 일단 얘는 이런 사고를 친 게 호로라이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겁니다. AKB 때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더라도 정긍정을 받았어. 근데 호로라이브 와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그쵸? 3일 차잖아. 게다가 어느 정도 자기 팬층이 완성이 됐으면 이래도 됐을 텐데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였고 아직도 지가 아이돌인 줄 알고 전생의 팬들이 다 와가지고 방송을 채워주고 있는 줄 착각한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졌다 이거죠. 호로라이브 선배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안건을 물어왔고 어떤 식으로 이 호로라이브라는 하코를 키웠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 존중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딴 사고를 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오질나게 욕하고 있다. 선배들이 쌓아 올려놓은 탑을 그냥 발길질로 무너뜨렸다니까.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전에 데뷔 전에 이 정도 교육은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교육도 안 하고 데뷔시킨 호로라이브가 잘못을 한 거다 이거죠. 게다가 얘는 지금 한 행동이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이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리오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AKB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리오나의 방송을 통해서 리오나가 어떤 애인지 알아가는 시점인데 얘가 이딴 식으로 도중에 게임 던지고 웃다갖고 부른다? 물론 이게 만약에 트위치 방송인이었으면 얘는 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려운가 보다. 재밌는 캐릭터네, 독특한 캐릭터네, 이 게임 한다고 해놓고 게임 도중에 던지고 노래를 부르네? 아 웃기다, 재밌다, 독특하긴 해요. 그쵸? 근데 아직 이런 짓거리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기업세로서는 이런 행동이 권장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행동 자체가 재밌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오질나게 척가이고 있다 이거죠. 개인세였거나 트위치 방송이었다? 사실상 문제 안 돼요. 니지산지도 그렇고 옛날에 날고 기던 개 막장 방송인들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합니다. 기업세든 뭐든 마음대로 해. 왜냐면 그런 식으로 어그로 끌고 나는 솔직하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인기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호로라이브는 버튜버 업계에서도 양지의 버튜버들이고 얘네들이 광고를 많이 받는 이유도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런 논란이 되는 발언을 안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빵이니까. 그쵸? 생각을 해봐. 너네들도 너네들은 이세돌한테 광고 줄래? 조노한테 광고 줄래? 무조건 이세돌이잖아. 뭐 스텔라이브라든지 이세돌이라든지. 이세돌은 좀 위험할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텔라이브라든지 이주인이라든지 좀 검증되고 안전한 기업한테 주는 게 맞아요. 조노는 뭔 사고를 칠지 모른단 말이야. 하다가 재미없으면 진짜 재미없다고 할 것 같고 불안하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리스너 입장에서는 조누가 솔직하게 평가해 줄 것 같으니까 조누가 하는 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광고 효과를 누려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시청자가 많고 구독자가 많은 애한테 주는 게 마케팅으로도 적합하다 이거죠. 어쨌든 기업세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었던 거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할 때 버튜버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게임이란 건 게임 제작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버튜버나 유튜버는 원래라면 방송에서 자기 마음대로 게임 내용을 네타바레하고 스포일러해서 안 됩니다. 이거 저작권 문제예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개인 방송인들이 게임 내용을 방송으로 송출해도 되게끔 됐어. 왜? 이게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허가를 해준 거야, 게임사에서. 그러니까 버튜버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 게임 홍보해준다, 이게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게임 제작사가 허가해줘가지고 플레이가 가능한 건데, 요즘에 버튜버들, 인터넷 방송인들 개념이 없어가지고 지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이거 게임을 하는 게 너네들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나는 게임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 너네들은 남의 저작권에 기대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지. 너네들이 기생하는 거지. 너네들은 게임 제작사한테 갑이 아니라 을이라니까. 개념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나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는 게임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닌텐도 게임 했다가 아카이브 다 날아갔어요. 사과문 쓰고 돈도 내고. 왜냐면 닌텐도는 기업세들은 허가 받고 해라 했는데 허가 안 받았거든. 개인세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 일본 게임사들은 이런 내용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깐깐합니다. 이런 사고를 쳤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통해가지고 호로라이브가 게임을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나쁜 애들이다 이러면서 안건에 영향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쌓아 올려놓은 공든탑을 얘가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되는 신인이 박살을 쳐냈다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토키노소라가 만들어 놓은 호로라이브는 시청자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호로라이브는 시청자들한테 오타쿠들의 지갑을 걱정해준다, 요런 착한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친구들이 호로라이브 오타쿠 팬들을 ATM 기기라고 하지 않나, 너네들이 슈퍼챗 쏴준 거 나는 슈퍼챗 읽기 안 하겠다, 목 아파가, 그리고 어차피 슈퍼챗 읽기 해봤자 재미도 없잖아, 안 할래, 이래가지고 난리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리오나가 어떻게 됐냐, 바로 다음날 방송을 켜가지고 질질 짜기 시작합니다. 메네라 터트리면서 즙 막 짜면서 신뢰되는 발언을 해서 도중 방송 내용 바꿔서 죄송하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만든 게임이란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도 호로라이브 프로덕션의 일원이라는 걸 명심하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울었다 이거죠. 존나게 혼나야지. 그쵸? 얘가 사회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에요. AKB로 열심히 활동하던 애가 요딴 짓거리를 터트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긴 한데, 뭐 아이돌 일이라고 해봤자 하던 일이랑 살짝 다르기도 하고, 아직도 젊다 보니까 이런 실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사과 반성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이걸로 끝난 거 아니야? 사실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도 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리오나가 지금 오질나게 까이고 있어요. 아카이브를 비공개로 돌린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를 하고 방송을 종료한 게 아니라 사과한 다음에 바로 게임을 해요.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하냐면 정신병자 같잖아. 울다가 웃으면은 엉덩이에 뭐가 나고 그러잖아. 너네들 생각해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럼 게임 시작할게요. 야야야 빨리 와 빨리. 야 서폰 뭐 하는 거야. 야 그거를 못 맞춰. 이럴 순 없잖아. 그렇잖아. 원래 뭐 문제를 터트리면 사죄 영상 올린다거나 라이브로 검은색 배경화면에 양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한동안은 근신처분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데뷔한 지 3일차에 근신처분하면 초반에 시청자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를 일으켰으면 근신은 좀 해야 돼. 뭐 일주일이라든지 3주라든지. 그쵸. 회사가 원래 엄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회사가 그런 식으로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고 본인 또 자체 근신을 하지도 않고 바로 그 왁구에서 하다못해 사제 방송하고 하다못해 그날 9시 뭐 조금 시간을 둔다던가 2-3시간 둔다던가 마음을 추스리고 오겠다 이러면서 하던가. 근데 그 딱 하고 나서 게임하는 게 좀 그랬죠. 게다가 아까까지 쳐울고 죄송하다고 한 애가 게임을 하면 그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걸 재밌게 볼 수 있겠어? 나는 불편해서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보기가 어렵긴 하더라 이거죠. 근데 AKB 아이돌 팬덤에서는 요거 보고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 왜? 원래부터 그랬대. 원래부터 그랬던 애라서 놀랍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대. 야 너네들 이제 알았어?
앞으로 계속 그럴 거거든 이러더라고. 전형적인 매네라저였고 옛날부터 개인 방송 키면 이랬다고 합니다. 팬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했고 맨날 찡찡거려가지고 너무 찡찡거림이 심해가지고 팬들이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라고 해요. 근데 놀랍죠? 뭐가 놀랍냐? 바로 이런 애가 데바이스 2기생의 리더라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어. 아니 리더라길래 조금 정상적이고 조금 멘탈 강하고 애들 잘 돌봐주고 뭐 이런 애인 줄 알았는데 메네라라고? 이거는 3기생의 리더가 루시아라는 소린데? 그쵸? 야, 심각하다. 리더로서의 역할을 얘가 진짜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애들 논란이 터지면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든든한 기둥이 돼야 될 텐데 큰언니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메네라 언니가 그런 리더 역할이 감당이 될지. 물론 다른 애가 영상 터지면 공감은 잘해주겠다. 야 걱정마, 나는 데뷔한 지 3일 만에 영상 터져가지고 울었잖아. 너도 별거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위로는 가능하겠다. 그쵸? 호록스는 설정상 리더가 대빵이 야마다지 사실상 진짜 리더는 루이라든지 코요리 쪽이 더 가깝죠. 자, 일단 요 메네라, 리센 아이리, 그 다음 리오나와 호로라이브 기존의 메네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일단 호로라이브도 대표적인 메네라들이 제법 있어요. 누구냐면 이제 첫 번째로 우루아 루시아가 있죠. 그런데 우루아 루시아랑 리오나의 메네라는 살짝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메네라를 전면으로 드러내면서 어그로를 끕니다. 그리고 그 메네라는 연기야. 목적이 있는 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긍정해주고 슈퍼챗이 나오면 그 메네라가 사라집니다. 금방 회복이 돼요. 그런데 리오나의 메네라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메네라다 이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마네 카나타 같은 경우에는 메네라가 오더라도 방송에서 티를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방송 종료 후에 피 싸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시청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메네라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정긍정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네라 터진 다음날 방송을 켰다? 그러면 채팅창에서 막 카나타야 오늘 어때? 오늘 뭐 기분 괜찮아? 우리는 언제나 너 응원해? 이런 채팅이랑 슈퍼챗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카나타도 모른 척하고 시청자들도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해요. 다 알지만은 이악 물고 모른 척 해주는 게 카나타를 위한 거고 카나타 시청자들의 배려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긍정해주고 응원하고 사랑하다 라고 말해주면 카나타는 서서히 스스로 메네라를 회복하는 캐릭터였다 이거죠.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예쁜 애죠. 왜냐면 카나타가 진짜로 멋있는 게 자기 메네라 터져가지고 질질 싸고 난리 친 거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런데도 절대로 자기 힘든 거 티 안 냅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솔직한 내면 속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버튜버 방송은 시청자들이 즐겁기 위해서 보는 건데 내가 거기서 메네라 터뜨리고 힘든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 방송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고 나는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항상 즐거운 방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야, 미쳤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놀라운 거는 리오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데뷔 방송 때 자기는 사람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방송을 하고 싶다고. 똑같은 말은 다른 행동이죠. 야, 세상에 참나. 뭐 어쨌든 목표는 좀 똑같을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츠리 같은 경우에도 메네라로 유명한데 방송에서보다는 트위터에서 많이 피를 싸는 편입니다. 게다가 마츠리 메네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메네라는 나 힘들어 하면서 찡찡짜면서 사람들이 나를 긍정해줬으면 좋겠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메네라입니다. 그런데 마츠리의 메네라는 분노로 표출이 돼가지고 누군가를 지목해가지고 피를 싸면서 싸우고 욕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자기의 팬들이 자기 편을 들어줘야 돼. 내 편을 들어서 같이 공격을 해주거나 내 말에 긍정을 해주고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팬들이 야 마츠리야 너 쟤한테 화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상대방 편을 들어버리잖아. 그러면 이 마츠리의 메네라가 좀 더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츠리가 이런 식으로 피를 싸면 무조건 정긍정을 해주고 마츠리 편을 들어주는 게 마츠리의 메네라를 조기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리오나의 메네라는
굉장히 질이 나쁘고 이 세 명이랑 또 궤를 달리합니다. 어떤 거냐면 리오나의 메네라는 목적이 불분명해. 완전 진성 메네라야. 그냥 우울할 때마다 메네라가 오는 거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 그냥 옆에서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넌 열심히 했어, 넌 잘했어, 무지성으로 계속 해줘야 돼. 차라리 루시아가 나아. 루시아는 돈 주면 해결이 되거든. 그런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 언제까지 위로하고 언제까지 정긍정해야 될지 모르는 끝이 없는 메네라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죠. 게다가 카나타처럼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아니야. 시청자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광역기 디버프거든. 그래가지고 얘는 메네라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나은 점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남 탓으로 돌리거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어쨌거나 한 소리 들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네, 내가 게임을 내던졌네, 그럼 내가 사과해야겠네. 사과하잖아. 그쵸? 루시아는 절대 사과 안 한다니까. 루시아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방송도 못해? 내가 하다 게임하다 재미없으면 노래할 수도 있는 거지. 운영은 왜 내 방송의 스타일에 참견해? 오히려 저런 식으로 악플 다는 사람이 있으면 운영이 날 지켜줘야지. 왜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비싸는 게 루시아였다 이거죠. 이렇게 보니까 루시아가 더 나쁜 애 같은데? 그 루시아가 최상급입니다. 리오나 정도가 최상급이라니 말도 안 되지. 얘는 그래도 제어는 되잖아. 일단 초반이라서 이 정도 제어는 되는 겁니다. 루시아도 초창기 때는 제어가 됐었어요. 특급 주물이었죠 루시아가.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는 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메네라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얘가 위험한 점은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해. 근데 자신의 눈물의 이유를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위험한 게 여자애들이 울면 주변에 있던 여자애들도 같이 울어. 그래서 주변에서 우는 여자애한테 너 왜 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유를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옆에서 우니까 같이 울었다. 왜? 슬퍼서. 왜 슬픈데? 몰라! 왜 이런 거 물어? 이러면서 오히려 기분 상해한다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정신병입니다. 그냥 학습이 된 거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불편한 상황일 때 울면 모두가 날 정긍정해준다. 왜? 나는 아이돌이고 나는 예쁜 여자이니까. 이거는 눈물만 흘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 내가 뭘 잘못한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난 슬프고 이때는 항상 울었으면 해결이 됐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완벽한 학습이 된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근데 울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울면 사건이 해결이 된다라는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울었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눈물이. 그래가지고 위험한 겁니다. 차라리 루시아처럼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는 거면 상관이 없거든. 의도적인 메네라 어필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내는 거면 우리가 이해라도 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얘는 그런 이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애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얘가 뭐 비난과 비판에 직결되고 자기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무조건 울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자기 불편하게 한다? 그럼 우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를 오시로 삼아가 얘 방송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진짜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리오나를 추천을 하냐. 일단 과거 내가 루시아 방송 봤다, 내가 팬데드였다, 이런 사람은 볼만할 겁니다. 전형적인 매너라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내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존감 강하고 포지티브한 성격이다, 이러면 이런 긍정적인 면을 리오나한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리오나랑은 합이 잘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나한테 아낌없이 주면서 돈 막 쏘면서 정긍정 해주고 메네라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리오나의 방송이 또 괜찮을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메네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는 게 좋아. 메네라를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여자애가 나한테 의지할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메네라한테 사랑을 느껴요.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여자애가 나한테 의지를 한다? 나름 만족감을 느끼게 되거든. 메네라 빨아본 사람만 알아 이 감정은. 여러분 생각해봐. 루시아가 나한테 막 의지하고 루시아가 맨날 내 트위터 와가지고 오늘은 너 내 방송 보러 안 왔더라? 요즘 바빠? 보러 와주면 안 돼? 아프리카 TV 역캠들이 이런 짓거리 한다잖아. DM 보내면서. 루시아가 이렇게 했어요. 루시아가 돈 많이 쏘는 사람한테 VIP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나 너 믿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건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나 너 믿으니까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의지를 했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루시아의 방송을 지지하고 있다. 내가 루시아의 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내가 없으면 루시아는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루시아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의무감에 루시아 방송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메네라 방송은 그렇게 빠져드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의지받는 기분에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가지고 서서히 메네라 방송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자신한테 의지하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 리오나 방송에 굉장히 적합한 시청자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방송 볼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포지티브한 성격이라고 무턱대고 방송을 보다가는 결국에는 이 디버프에 걸려가지고 본인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맨날 우울한 소리 힘든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울해져요. 그래가지고 이 리오나가 메네라 터져가지고 슬퍼하면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리오나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메네라 방송을 장시간 보거나 메네라 버튜버를 오시로 삼으면 자신의 정신 상태도 자신의 사생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네라 방송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응원을 하되 점점 자신의 생활이 무너져 간다? 내가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어간다? 이러면 한동안은 방송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좀 긍정적인 애들 방송을 좀 보거나 그런 식으로 좀 자신을 리플레시 해가지고 다시 건강한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다시 보는 걸 추천을 한다 이거죠.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버튜버 방송 가스라이팅과 마찬가지예요. 점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버튜버와 가까워질 때마다 버튜버의 정신이 동화된다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시면을 들여다보면 시면 또 나를 훔쳐보고 있다. 경험담이죠. 나도 버튜버 시청자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메네라 방송 즐기는 방법도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메네라는 어떻게 즐겨야 되냐면 무조건 메네라한테 존재를 인지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다른 방송인보다 메네라가 인기 많은 이유는 메네라는 힘들 때 채팅을 쳐주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편이에요. 특히 메네라 버튜버 중에서 모든 채팅 친거나 트윗한 사람의 닉네임을 모조리 외우고 적어두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버튜버들보다 인지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라이브 방송 시청하고 채팅도 많이 치세요. 슈퍼챗도 보내고 맹겐도 꼬박꼬박 킬 때마다 가서 봅니다. 그런 다음에 무조건 트윗을 써. 태그 달아가지고 오늘 방송 재밌었다, 너무 귀여웠다, 좋았다, 주절주절 장문으로 써. 무조건.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 존재감이 어필이 되면 메네라도 슬슬 하트 눌러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무조건 채팅이랑 감상평은 무조건 정긍정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써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보다가 이제 감상평을 쓸 때 오늘 방송 좀 별로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나는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좀 다른 애가 더 재밌던데 개방송이나 볼까 싶다. 이런 식으로 살짝 흘려주면 고가시나 멘탈을 바로 터트릴 수가 있다 이거죠. 메네라는 원래 이렇게 즐기는 거야. 야 여태껏 1년 동안 돈 줬잖아. 이 정도는 즐길 줄 알아야지. 그쵸? 이래주면 내 한마디로 메네라 버튜버가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게,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쾌감으로 다가온다니까. 메네라 버튜버는 이렇게 시청하는 게 정답이에요. 끌려다니지 마. 끌고 댕기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시청하는 게 정석이 된 버튜버가 한 명 있죠. 그게 누구냐? 바로 유키하나 람입니다. 얘가 대표적인 OCN 메네라 버튜버예요. 얘가 원래는 가치코이 장사를 주력으로 하는 친구였고 말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 직업이 청소부라니 부끄럽다 이런 발언 해가지고 논란이 터진 애인데, 얘가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들이 갑자기 6기생들 호록스가 데뷔했는데 호록스 너무 재밌더라, 호록스 방송 봐야겠다, 이제 OCN 해야겠다 요런 말을 했는데 이 채팅에 바로 긁혀가지고 방송에서 울어버립니다. 그래 걔네들이 재밌을 수 있어. 근데 왜 굳이 그거를 내 방송 와가지고 말해? 이러면서 막 슬프다고 막 울어. 굳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아도 되잖아 이러면서 막 우니까 사람들이 와, 개꼴린다 이러면서 학대를 맛을 들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그 후부터 학대형 버튜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유키하나 라미 팬덤 유키민 애들은 OCN의 민족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라미 멘탈 건드려가지고 울려보려고 맨날 신인 나올 때마다 라미야 OCN 할게 이러고 진짜 겉과 속이 다른 개 음흉한 개 악질 팬덤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팬아트 보면 다른 사람 방송 보고 있는, 다른 버튜버 방송 보고 있는 유키민 이러면서 팬아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유키민의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얀데레 라미 요런 팬아트도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거죠. 어쨌든 이 리오나 팬덤 이사키 연합도 앞으로 요런 길을 걷게 될 것 같은데 메네라에 너무 동화돼가지고 서로 같이 힘들어하지 말고 한 명이 힘들면 보는 사람이라도 즐거워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메네라의 헤라짓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시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쵸?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